자, 어, 봅시다. 화면 공유. 됐어. 켰어. 들립니까? 아, 보입니까?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 파워 쪽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급하게 끝내가지고 어디 보자. 파워 서플라이를 다음에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럼 파워 서플라이 지금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 전체적인 복습 잠깐만 하고 파워 서플라이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CPU. CPU가 뭐였습니까? 음, 뭐였습니까? 음, 그렇지. 아니, 보이는 거 지혜영, 그대로 치지 말고. 자, 김지영이하고 CPU. 이선준이 와서 추석 연휴 외박 일정 좀 해주세요. 대충 뇌 같은 존재죠. 그 중앙에서 예, 연산 및 처리를 맡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거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쿨러라는 것이 있고, 아이고, 너무 얇다. 이 쿨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CPU랑은 별개의 그 연산을 이루는 이 그래픽 카드 GPU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CPU가 한 고급 입력 한 넷에서 16명이면은 얘는 그냥 일꾼이 한 몇만 명이 되는 약간 그런 거라서 애초에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하고 효율성이 아예 다르다. 약간 이런 용도로 따로 연산을 위해서만 갖춰준 부품이 이 GPU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처리를 받으려면 그 명령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 명령어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을 메모리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제일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제일 주로 쓰이는 메모리, 그래서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는 램이 있었습니다. 얘가 랜덤 음, 액세스 메모리였는데, 이게 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했었죠? 이 이름의 유래를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네. 예, 뭐였을까요? 어디 있는, 아무 정보를 꺼내도 꺼낼 수 있는 속도가 같다. 아, 맞다, 맞다. 그렇지. 무작위로 접근을 해도 똑같은 그 딜레이가 나온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 음, 메모리였고, 얘는 그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롬과는 다르게 전력 공급이 제한이 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저장을 하는 용도로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어? 질문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램은 그 소위 말하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때 내가 미처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휘발성 메모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발, 이거 막 날아가는 거, 정보가 날아가 막. 언제? 전력이 끊겼을 때, 전력 공급이 되고 있는 도중에만 이제 저장이 미친 속도로 막 엄청 빨리 되는, 그게 램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따로 실질적인 저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로 고급된 설정으로 우리가 따로 뭐 만질 수는 있는데, 맞아,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질, 어, 그러면, 네, 램은 컴을 끄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킬 때 이제 다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음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뭐 우리 발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 저장해 놓는 데는 따로 이제 아예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는 그 롬들이 있고, 뭐 다른 저장 방식 사용해서 그 안에 데이터가 기록되게 하는 그런 방식의 롬도 있고, 그렇게 돼서 따로 사용자가 직접 저장하는 용도의 저장 장치는 이제 롬이라고 그럽니다. 램이라고 안 그래요. 예, D 드라이브 같은 거. 예, 그게 롬입니다. 롬 분류안에 있어요.
음, 음. 자, 이게 램까지였고 이 아까 앞서 설명한 이 네 가지 모든 부품이 꽂히는 것이 아니지 이 네 가지 부품과 그 다른 부품들까지 통틀어서 꽂히는 것이 이 주기판 메인보드 말 그대로 주기판 이 큰 메인보드 안에 이제 CPU도 꽂히고 램도 꽂히고 글카도 꽂히고 뭐 SSD도 여기다가 꽂히고 뭐 여기 파워선도 막 이렇게 꽂히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이 메인보드에서 이제 다른 뭐 칩셋이라든가 이 요 작은 칩셋이라는 프로세서가 이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제 바이오스도 뭐 어떻게 하고 그 간단한 역할들을 이제 설명해 줬었어요. 바이오스가 뭐의 약자라 그랬죠? 어, 기억이 날락 말락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아, 그렇지, 그렇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거 어디로 가서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서브 시스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보통 그냥 뜻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 그냥 바이오스가 그냥 가장 근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 그 사이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롬 아까 말했듯이 요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 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이거 분류에는 이제 뭐 SSD, HDD 이렇게 있었고 이 이건 무슨 약자죠? 자 SSD는 솔리드 아니지 SSD는 삼성 드라이브의 약자입니다. 예? 예? 장난이고요. 재미없었나? 일단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입니다. 이 HDD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예요. 이거를 드라이브. 뜻풀이를 해주자면은 이 왜 SSD가 됐나? 아니 봐봐 이걸 그냥 뜻풀이 그냥 직독직해 해봐. 솔리드 뭐야? 고체. 그렇지 고체 스테이트 상태 드라이브 고체 상태 드라이브잖아. 근데 하드디스크 흔히 말하는 HDD가 하드디스크거든? 근데 얘도 네, 고체잖아. 그러게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음, 이건 이제 이 두 음, 가지의 설계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자, 이 SSD는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문 같은 데라든가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뭐 낸드 플래시가 뭐 삼성이 막 170, 뭐 마이크로이 막 176단 낸드 메모리를 만들어냈다. 뭐 삼성의 그 SSD 속도가 막 엄청 빠르다 막 그러잖아. 어, 그게 이제 이 반도체 안에 그 따로 컨트롤러도 두고 실질적으로 저장이 되는 여러 낸드들을 둬서 그 낸드 안에 뱅크나 셀 단위로 우리가 헐, 그 막 무슨 뭐 0과 1로 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막 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어. 진동도 음, 없고 따로 소리도 없고 부피도 작아. 근데 이 부피는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진동도 없고 소음이 없어. 근데 그의 반면에 하드디스크는 안에서 어떻게 그 저장이 이루어지냐면은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야.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못 봤어? 내가 그림 너무 못 부리나? 대충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원형 원판 있고 여기 이렇게 턴테이블처럼 이걸 이렇게 딱 달려져 있고 못 봤어? 어,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그냥 사진을 이따가 붙여줄게. 약간 아, 이거 본 적 있지 이거 요 녀석 요 녀석 예, 예. 요 보세요. 음, 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여기 안에 이 판때기 있죠. 이거를 약간, 플래터라 네, 그럽니다. 그냥 뭐 그건 나중에 가서 플래터요? 그 다른 그러니까 용어적 그러니까 설계 자세한 거는 그 해당 진도가면 알려줄 테니까 아, 일단 오케이.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얘가 막 돌아가 미친 듯이 돌아가. 음, 그리고 얘가 그걸 읽고 저장하고 읽어.
얘가 그게 읽어내는 녀석이야.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때도 소리가 나. 진동이 발생을 해. 부피도 큰가요? 부피도 더 크지. 얘는 이 플래터가 그냥 말 그대로 그 저장하는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커. 얘에 비해서 얘는 그냥 CD랑 비슷한 방식인가요? CD랑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좀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비슷하게 그냥 회전한 거를 읽어내고 기록하고 하는 방식이야. 근데 그러다 회전한 보니까 걸 이게 크기 차이가 네네. 얼마나 나냐면은 이거 구글에 치면 나올까? 이렇게 치면 너무 비싸 보이니까 여기 가장 적절한 게 있다. 자, 이거를 축소를 해서 넓힙시다. 다시 오케이. 자, 이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예, 마이크론 건데 이게 SSD 본체야. 요거 보이죠? 네네. 이게 M.2라는 규격 중에서 2280 규격에 돼 있는 SSD인데 이 방식이랑 요 네모난 거 있죠. 네. 이 네모난 거는 이제 SATA 3 방식을 사용하는 따타. 2.5형 SSD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도 2.5형으로 나오거나 3.5형으로 나오는데 이건 그냥 크기가 인치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지 알겠지. 그냥 이따만큼 큰 건 원래 근데 이따만큼 큰데 이제 그 근데 저장이 어차피 SSD 케이스가 크면은 어차피 부피 차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요거만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이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는 또 작은 칩이 있어. 이게 사실 방열판이야 이건. 음, 그냥 진짜 그 결착을 위한 외부 하우징일 뿐이고 실제 그 크기 자체는 여기 안에 요만큼만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음, 그냥 M.2라는 방식으로 그냥 만들어내서 장착하기 쉽게 한 게 바로 요 방식. 엄청 작아. 음. 진짜 작아. 그냥 네 그 어느 정도지? 네 검지 손가락 하나만큼이야. 근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한 뼘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지 하드 디스크는. 그래서 좀 크기 크네. 차이가 좀 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속도가 맞아 속도가 제일 차이가 나.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죠? 돌리는 방식이라 그랬잖아 내가. 네. 그래서 이게 보통 RPM 단위로 나타내는데 5,400 RPM 막 7,200 RPM 이렇게 있어. 이거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거란 말이야. 분당 RPM이 5,400번 뭔가요? RPM 그 revolution per time. 아, 아, revolution per minute. 이거 잘못 미니지요. 썼네. 오케이. 이거 레볼루션이 이거 약간 재밌는 거 있는데 이게 보통 레볼루션으로 혁명 막 그러잖아. 이게 리볼브의 맞아 명사형 맞아 아닌가요? 맞아 맞아 리볼브 이게 여기서 리볼브의 그 명장을 써요. 맞아 맞아. 역시 배운 학생은 다르구만. 그냥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뭐 여튼 아,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막 고회전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당연히 음, 올라가. 하여튼 이거는 아까 말한 거니까 굳이 언급 안 하겠고 이 RPM 단위로 이제 그 저장 속도가 판결이 나는데 기껏해야 몇십 메가바이트 단위? 근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 요즘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 적어도 초당 500메가바이트 per 세컨드야. 속도 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지. 그러면 하드를 쓸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거기에서 가격적인 차이가 나는 거야. 얘는 보통 아, 1테라바이트, 그러니까 대충 한 1000기가바이트짜리에 한 요즘 시중에 파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면은 한 5만 원 정도 해. 한 2테라바이트에도 한 7만 원 정도. 근데 얘는 한 500기가짜리가 7만 원 정도 해. 아예 가격 차이가 너무 나게 아, 되는 거지. 근데, 1초에 500메가바이트라는 거, 그게 약간 정보 저장 속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읽고 쓰는데 그러니까 초당 초당 몇 메가바이트를 읽을 수 있는지 또는 초당 몇 메가바이트를 쓸 수 있는지 그 속도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읽고 쓰는 데 쓰이다 보니까 게임 로딩할 때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음, 그때 차이가 엄청나는 거야. 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한 500기 한 250에서 500기가짜리 SSD를 사 일단. 네. 여기 안에 프로그램 같은 걸 그 저장을 해도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런 프로그램 있지 실제로 키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 그런 것들 SSD가 음, 해놓고 그럼 켜지는 게 빠르고 윈도우도 여기다 설치를 해놔 그럼 진짜 켜지는 게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드디스크에는 각종 잡동선이들 있잖아 잡동선이 네. 뭐 영상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문서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쓸 때는 아, 빠르게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로딩 속도 그런 거 필요 없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만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약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통은. 근데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그 500기가랑 1테라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를 저장 공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생산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250기가 설계로 만드는지 500기가 설계로 만드는지 1TB 설계로 가는 건지 이제 사용자가 용량을 다 쓰다가 용량 좀 부족한데 이러면은 그 따로 그냥 사는 거지 이제 사서 그냥 추가로 다루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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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어, 또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빨리. 어, SSD에 게임을, 게임 같은 걸 저장을 한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저장하는 건가요? 어,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따로 컴퓨터를 보면은 뭐 드라이브에, SSD나 뭐 HDD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진 않잖아. 보통 C 드라이브, D 네.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C가 그거 SSD인가요? 보통은 C를 SSD로 둬. 아니면은 그냥 SSD를 두 개로 분할을 해놔. 그러니까 한 개 SSD인데 이거를 파티션이라는 개념으로 여기가 1 파티션, 여기가 2 파티션 이렇게 해서 이게 C 드라이브고 이게 D 드라이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 따로 용도별로 우리가 따로 원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이제 네. SSD를 C 드라이브로 하고 네. 하드 디스크를 이제 D 드라이브 아니면은 F 드라이브 F는 이제 보통 이동식 드라이브 쓸 때 하고 E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 그렇게 막 연장해서 달아서 쓰는 거야. 음, 아니면 그냥 SSD를 추가로 달아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파벳일 뿐이지 뭐 꼭 D 드라이브가 하드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할 아, 필요는 없어. 이건 우리가 그럼 따로 그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 판별할 수는, 우리가 판별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 이거를 처음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윈도우가 설치되는 그거 있지. 윈도우가 설치되는 저장 장치. 그거를 C 드라이브로 잡게 돼 있어. 이건 기본 설정이야. 근데 이제 아, 추가적으로 D 드라이브부터 있지. 그거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거 D 드라이브를 하드디스크로 했었지. 이거 F 드라이브를 내가 SSD로 했었지. 이런 거를 사용자가 구분을 하게 하는 거지. 윈도우에서 그걸 따로 그럼,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현재는, 그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응? 그걸,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다가, 음, 음.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이제 그냥 저장 그 정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여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 PC 들어가 봐.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네. 그럼 이걸 속성을 들어가. 그럼 보통 이게 몇 기가짜리인지 나온단 말이야. 이걸로 내가 이거 500기가짜리가 요거였지라는 거를 우리가 그것도 여기에서도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따로 여기 하드웨어라고 속성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 저장 장치 이름이 떠. 그래서 내가 뭘 아, 샀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거 P1 SSD 이거 NVMe 그 SSD였지 500기가짜리 뭐 WDS 500 이거 하드디스크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도 아, 있고 아니면 이제 제3 프로그램으로 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막 그런 거 있는데 그걸로 내가 하드디스크인지 이게 무슨 디스크인지 확인을 따로 할 수도 있어. 음, 좋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 SSD랑 HDD는 이렇게 기본적인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더 궁금한 거 있나요, SSD? 좀 기본적인 건가요? 저희 기본적인 거. 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내가 잘 못 가르치는 것도 있긴 해. 아니, 아니, 가르치는 건 아니요. 조금 처음이라서. 자 다음 롬 했으니까 파워 서플라이. 네. 우리 이거 저번에 하면 끝인가요? 이거 하면은 이제 구성 요소가 끝난 거야.
오케이. 이제 작동 방식 넘어가고 구조 넘어가고 분류 이렇게 가면 돼. 보통 여기까지가 일단 제일 난관이고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작동 음, 방식이나 여기서부터는 조금 짧을 거야. 생각보다 짧아. 괜찮네요. 음, 자 봅시다. 자 PSU 이것도 PSU. 이것도 당연히 뭐의 약자야. 파워 서플라이 유닛입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내가 가르쳐 줬었나? 예, 예. 아, 그리고 밑에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자 결국엔 뭐냐? 전류 뭐 보급하다 뭐 그러니까 그냥 공급이라 할게요. 네. 공급 장치 유닛 전류 공급 장치입니다. 파워 전류 뭐 전기 뭐 여튼 그냥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이요. 음 심장이고 이거를 이제 보통 컴퓨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뭐 CPU에서 한 95와트 네. 소비하고 뭐 글카에서 한 뭐 170, 180 몇 와트 막 소비하고 아, 좀 많이 소비하네. 생각보다 많이 소비해. 생각보다 많이 소비해. 우리 아, 컴퓨터가 생각보다 많이 소비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를 정말 총 예. 합쳤을 때 막 몇백 와트 될 거 아니야.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어, 안정적으로 공급한 마이크 게 끊긴다, 마이크 끊긴다. 들려? 어, 가나 어, 어, 따라와봐서 여보세요. 테스트. 어, 계속 아, 끊기는데? 들리십니까? 아직도 돼요, 끊겨? 돼요. 네, 안 끊겨요. 오케이, 그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핫스팟으로 해가지고. 열심히네. 이거 하면은 뭐 한 네. 340와트 정도 되나 칩시다. 이 정도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애가 바로 이 파워 네. 서플라이예요. 얘가 이 아, 그런 게 있나요? 전력을 여기 우리 벽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여기서 변압 과정을 거친 뒤에 여기에서 원하는 와트대로 원하는 전압대로 설계된 전압대로 여기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파워 음, 서플라이. 그 코드 꽂은 데서 그걸 전기를 받아와서, 220V짜리 그거 있잖아. 그 일반 가정용. 음, 우리나라 이건데 이것도 다른 나라 가면 또 볼트가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또 변압 과정 뭐 따로 뭐 다른 걸 설치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너무 심화된 거니까 따로 이 볼트 관한 것도 일단 지금 안 다룰 거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다루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방금 말한 거.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 그 막 어떻게 보는지 막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막 500와트 때 막 600와트, 뭐 650와트, 700와트, 750와트 막 이렇게 50와트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보통은 100와트 단위로 나눠.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데 이렇게 많이 쓸 일이 거의 없어. 아무리 많아도 한 진짜 현존하는 최고 스펙 있지. 뭐 네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막 5950X에 뭐 RTX 3080 막 3090 막 달아놔도 한 500와트 좀 어이, 넘겨서 한 600와트 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도 쓰려나? 아, 이런 많이 애들을 안 그냥 쓰네요. 진짜 100% 이거 진짜 100%로 막 계속 돌려야지 이제 그때 피크치가 이제 500와트 600와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500와트라도 충분할 때가 굉장히 많아. 음,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은 그냥 싹 다 뭐 700와트, 60와트, 50와트 막 그런 거 쓸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냥 전문가들이랑 쓰라고 하고 우리가 500와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싼 값에. 이거 와트가 올라갈수록 맞죠? 보통 가격이 더 비싸.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이제 여기에서 그 파워 서플라이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넉넉하게 가는 이유가 봐봐 우리가 이 컴퓨터 한 본체가 컴퓨터 있다 치자. 얘가 한 490와트 소비해 최대. 이제 여기다 500와트를 네. 박아놨어.
사용상은 문제가 없지. 근데 파워에 가해지는 부담을 생각해야 돼. 우리 결국 부품 오래도록 쓰려 하잖아.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음, 그럼 얘는 거의 한 90% 가까이 로드를 한단 말이야. 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키는 동안 계속 이 피크치 올라갈 때마다 이게 음. 최대 피크치라고 해도 그래도 한 75%막 80% 진짜 열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한계가 100%인데. 아, 그러면은 얘 건강이 어떻겠어? 막 엄청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겠지. 딱 진짜 설계된 대로만 쓰던가 아니면 언제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갑자기 500W 넘었을 때 막 터질 수도 있고. 음, 심장이 터지면 다른 부품들까지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얘는 직접 그 다른 부품들에 꽂혀 있거든. 이 메인보드 아까 설명할 때 메인보드 자체에 이게 막 꽂혀 있기도 하고 그래픽 카드 자체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워가 터지면은 그래픽카드에 PSU가 파워 꽂혀 서플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케이블이 나와. 이 선. 그 선 갖다가 꽂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음, 예시를 보면은 지금 어디 보자. 좀 불펌이긴 한데. 이거 빌드 잘 짰다. 이쁘다 이거. 자, 이런 컴퓨터 이쁘죠? 네, 자, 일단 이런 거 보면은 요게 그래픽 카드거든. 어, 여기 이거 선 보이지? 여기 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 이게 파워 네, 케이블이야.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는 어 진짜 옛날 컴퓨터 아니면은 기존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픽 카드에 대한 그 보조 전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있긴 음, 했는데 그렇게 자주 쓰이는 상황 아니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저사양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요건 아, 이게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 전원이야 얘가. 그래픽카드가 너무 발전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 전력을 좀 더 끌어다 써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보조 아, 전력을 따로 꽂는 거야. CPU 요게도 사실 파워 서플라이 그 선이 하나가 꽂혀져 있거든. 요게도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얘도 사실 CPU 보조 전원이야. 엄연히 보조 전원이야. 아, 근데 이제 원래는 진짜 보조 전원이었는데 결국에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필요되는 게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그냥 필수적으로 자리 잡았지 이 두 가지가. 음, 보통은 이것만 사용했어. 이게 24핀짜리거든. 여기서 주전력을 끌어오는 거야. 여기에서 파워 서플라이는 어디 있을까 그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안에 담겨 있어. 여기 안에 설치를 한 거야 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뒷판에서 선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선이 다 보이면은 요것처럼 더럽게 보이니까 좀 더럽잖아 이게 좀.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깔끔하게 뒷판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꽂 꽂히는 부분만 딱 보이게 해놓은 거야. 아, 이걸 또 선정리라고 깔끔하네요. 해. 이게 파워 서플라이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그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걔한테 계속 한 90% 100% 쓰면은 당연히 그 파워 서플라이 부품 자체가 좀 힘들어할 거 아니야. 건강도 좀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400W 쓴다 그러면은 500W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600에서 700W짜리를 넣어도 음, 그러면 한 50%? 왜 자꾸 달러를 그리냐? 그러면 50% 60% 이렇게 사용이 돼도 문제없이 전력 공급할 수 있고 얘도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계속 넉넉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런 여유 전력을 두고 사용해. 나중에 또 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네, 이렇게 따로 여유를 주고 파워 서플라이를 그래도 높은 걸 가는 겁니다. 그 용량대로. 아, 그럼 용량 높은 것만 보고 사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야. 이거 마지막 어이, 단 이거 마지막이거든. 이게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기본적 이해 중에서 마지막인데 이 심장이라 그랬지. 네, 한 10년 전이라고 하자. 2011년.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나쁜 놈들이 있었어. 이름만 600W. 실제로 아유, 나오는 건 300에서 400W. 아니 심지어는 이 정도로 나오지도 않고 쓰다가 실제로 터져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그래서 아, 그때 우리나라 말로 나온 그 명칭이 있어. 뻥 파워.
말 그대로 뻥을 치기도 하고 진짜 뻥 터지기도 하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분간해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왜냐면 회사들이 너무 많고 뭐 에이온도 있고 뭐 앱코도 있고 뭐 시소닉도 있고 델타도 있고 뭐 마이크로닉스 뭐 이렇게 막 많은데 여기서 뭐 뻥파워 막 그런 거를 알아낼 수가 없잖아. 얘네들 제품이 다 다르고 제조사도 다 다르고 애초에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 그러네요. 이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 이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름이 나름 알려진 업체들이 있어. 진짜 음,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불리는 회사들. 뭐 시소닉 아니면 뭐 델타,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닉스 해가지고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보고 아 이 회사에서 만든 파워다. 아 요 회사에서 만든 파워네. 이거 넣어야겠다. 아, 이거 진짜 괜찮겠다. 요 회사에서 만들었어. 아 그럼 이거는 그냥 믿고 따복 먹고 들어가는 거지. 당근 빠따야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음,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이 파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 도대체 이 파워를 만든 업체가 몇 년간의 노하우가 있는지, 검증된 안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업체들만 비교하다가 업체가 뒤통수 치면 어떡해? 얘네 설계를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모르잖아 설계 자체를. 네. 그래서 소비자들 친화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낸 게 한 제도가 하나가 있어. 바로 이 시소닉이라는 회사에 외국 회사야. 시소닉 회사에 80 플러스 인증 제도야. 이 말인즉슨 파워를 꽂아서 그 파워가 출력을 할 때 그 지정된 전류값 있지. 그래서 500W 출력한다 치자. 그럼 이거를 네. 벽에서 끌어왔을 때 몇 퍼센트의 효율로 그거를 끌어오는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가 80%. 음, 그래서 정말 뻥파워가 아니라 벽에서 끌어온 전류대로 몇 퍼센트 효율을 갖고 이만큼의 그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나름의 그 심사 기준이 있고 그 심사 기준을 완료한 제품만 이제 80 플러스 스티커를 딱 붙여서 얘 인증받았어 하고 이 시소링 회사가 보증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 80 플러스 인증 마크가 있으면은 아 이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대표적인 게 80 플러스고. 그래서 얘도 그냥 몇 가지 막 파헤치다 보면은 뭐 등급별로 나뉘는데 스탠다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야, 다이 없어. 딱 티타늄까지. 그마, 스탠다드랑 실버가 없지 않아 있고 브론즈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있어. 이 티타늄은 진짜 엄청 비싸기도 하고 웬만한 사용자들이 쓸만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극강의 안정성이라고 보면 되지. 자, 한 99% 효율, 막 98% 효율 이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80%에서 시작해서 한 요쯤에 한 90%? 그래서 뭐 92%막 이렇게 넘어가. 그냥 뭐냐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등급이 따로 나눠지는 거고 결국엔 이 80 플러스는 이제 힘들겠다. 그걸로 시선익이 심사를 하는 걸로 먹고 살게 돼. 직접적으로 파워를 만들었기도 했지만 뭐 여튼 이것까지가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질문 있나요? 예. 네? 네네. 네, 질문 있어요? 네. 무엇인가요? 여기, 여기 채팅으로. 아. 재질? 아니. 그냥 등급 이름이야. 등급 이름이야. 80 플러스 등급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있네. 내 피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확한 표로 갖고 올걸.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게 스탠다드고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있고 각 등급마다 그 정해진 효율치랑 뭐 그런 게 다 있어. 골드 쓰면 십상사치가 아니라 이제 골드가 제일 보편되어 있는 규격이야. 그 유래가 어느 때부터인지 건 나도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700W란다. 750W 골드 제품을 가장 많이 써. 거의 모든 범주대 그래픽 카드 시스템들을
쓸 수 있을 뿐더러 이제 80% 골드라는 진짜 안정적인 위치에 그 등급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보통 750V 골드를 거의 상용적으로 쓰고 그 이외에는 이제 따로 상황에 맞춰서 여윳돈에 맞춰서 파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때 스탠다드라든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 거 아니면은 이제 가끔씩 이게 그 등급마다 인증받는 비용이 달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증받는 비용이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거밖에 안 해요. 이 스탠다드 인증받은 제품인데 실제로 이제 상세 설명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게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브론즈를 상회하는 등급에 효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어? 그렇게 비싼 건가요? 인증비가 아무래도 그 업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좀 그 업체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큰 걸로 알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거 있나요, 파워 서플라이? 여기 궁금해 그래비티 우후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라나 보라밖에 만드는지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다음 시간 미리 보기 맞습니다. 예습 조금 진짜 한 조금만 하고 You're 바로 everything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싶어 뭐야 이거 그냥 없애지 말자. 이렇게 두자.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이 작동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품이 전체적으로 어떤 녀석이고 부품이 뭐 어떤 분류가 있고 역할이라든가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익혔으니까 이 애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CPU가 일을 시키면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클릭했을 때 그거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키면은 그 게임을 켰을 때 그 게임 안에 뭐 배그라고 치면은 내가 이렇게 있고 옆에 막 비행기 있고 막 이렇게 총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어떠한 그거를 만드는 데까지 컴퓨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폰노이만 구조라고 했어요. 그거 들어봤습니다. 폰노이만 들어봤죠? 제가 그 정보 수행 평가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봤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인공지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는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진짜로 그냥 하드웨어 자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한계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 폰노이만 구조가 뭔지 그 스포일러를 잠깐 할게요. 진짜 그 진짜 스포일러만 할 거예요. 왠지는 안 알려주고. 자, CPU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램. 뭐 대충 뭐가 있지? 일단 이렇게 두 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CPU가 정보를 보내. 야, 나 연산은 이거 필요하다. 보내. 그냥 갖고 와. 자, 이게 폰노이만 구조예요. 끝인가요? 가장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좀 생략된 게 많아요. 이게 폰노이만 구조예요. 예. 이게 현 시대에서 컴퓨터를 쓰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구조고 그 근간이 가는 구조로 몇십 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결국 바꿀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개선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 폰노이만 구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폰노이만 구조의 그 폰노이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상용화시킨 사례가 없어. 다 폰노이만 구조야. 웬간한 컴퓨터면은 죄다 폰노이만 구조야. 이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어. 폰노이만이 진짜 시대를 앞서간, 그러니까 시대를 만들어 버린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치네요. 이 사람이 한 명언 한마디로 딱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만약에 기계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저합니다. 그걸 나한테 말을 해라.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면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 그렇지.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럼 나는 야. 그거를 해내는 로봇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기계로 만들어내겠다. 아주 대단한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아주 대단한 명언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9월 8일자 2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유, 복습하느라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 자통방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봐요.